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8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음, 바로 11월 18일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가 된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던 어떤 날인데, 오 교수와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용산 미 8군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미8군 영내에 두 번을 제가 들어갔다 나왔었기 때문에 "교수님 혹시 이 영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노른자 땅 좋은 땅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미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제 대화가 이렇게 탁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뭐 물론 노른자 땅이죠, 용산하면은. 하여튼 좋은 땅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뭐 해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로 인해 갖고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참 그 이념이 뭔지 정말 팩트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이 서로 갈리는 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미팔고는 두 번을 들어가 봤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이랑 그 친구가 정보에 관련된 일을 이제 했다라고 해 갖고서 들어가서 같이 스테이크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다니던 성당의 자매님인데 영내에서 고 가구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샵을 갖고 있어 갖고 그 샵 구경도 할 겸 그다음에 들어간 김에 인제 식당에 가서 인제 성당 형제 자매님들 네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 분위기가 미국 같아요. 물론 미군들이 생활하는 데니까 이제 그렇겠지만은 아마 지금 평택 기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가꾼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내지만은 아스팔트 도로 깔아 놓은 것도 보고 그러면 꼭 '미국 거리하고 유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그때 이제 받았었습니다. 어찌 됐든 미군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다 이제 의존하면서 그 당시에 낙후된 경제 50 년대 이게 54 년도 일이니까 50 년대에 낙후된 경제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을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른 좌파나 아니면 붉은 무리들이 그걸 부정하려고 그렇게 별의별 논리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경제적인 발전 또 굳건한 안보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우뚝 설 수 있게끔 지렛대 역할을 해준 것이 뭐냐? 바로 오늘 그 발효된 11월 18일 날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뭐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mutual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mutual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다가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mutu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또 국민 소득이 100 불이 안 되는 아주 최빈국 대한민국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 놓고서 더군다나 미군은 뭐 10 수만 명이 들어와서 부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3만 5천 명이 6.25 사변 때 전사를 했죠.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야말로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어 아주 이제 보잘것없는 대한민국 군대를 동등하게 이렇게 등치시켜 놓고서 이런 조약을 이끌어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술수, 외교적인 어떤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미 상위도 방위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체결부터 발효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950 년대의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뭐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 한국 전쟁 즉 6.25 사변이 50 년에 일어나서 53 년에 끝났는데 어 그 이후에 뭐 위기라고 하면은 비록 휴전선에서 인제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긴 했지만은 언제라도 다시 초토화된 국토를 복구해 갖고서 다시 재침을 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이었어요. 남한은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인제 와 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면은 이대로 두고 전쟁을 인제 휴전이 됐다라고 해서 인제 미군이나 유엔군이 나가 버리면은 어 남한으로서는 다시 이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갖다가 인제 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메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과 협상 과정 그다음에 조인, 미중 발효 단계 그다음에 인제 이 동맹 조약의 의미 그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뭐 6.25 사변이 종전이 됐고 정전 상태 종전이 아니죠. 정전 상태고 정전 이후에 군사적 그 긴장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휴전선을 그 경계로 해 갖고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군들이 쓰다 버린 거 그다음에 미군들이 가져다 준 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뭐 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북한은 사정이 좀 달랐죠. 왜냐하면 일본 일제가 물러가면서 모든 그 공업 시설은 대부분 북쪽에다가 놔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업 생산품을 만들기 뭐 무기도 공산품이니까 그런 무기를 만들기가 훨씬 용이했던 그 이제 그 쪽이 이제 북한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제 그 이제 그 분위기가 안보에 그냥 취약했었죠. 그리고 한반도가 이 이제 중국이나 그때 당시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들을 그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이 지킨다 이쪽 그 해양 쪽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미군도 쉽게 그 뭐 글쎄요. 뭐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에치슨 라인까지 그은 다음에 인제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고려해 볼 때에 당시에 그 한국 정부 즉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그 '미국하고 이 안보 동맹 이게 좀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걸 그 절실히 느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미 동맹이 이제 탄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수만 명의 그 부상자와 그다음에 어 45,000 명의 그 미군 병사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했거든요. 뭐 우리나라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피로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조인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정전협정이 체결이 된 것은 53년 7월 27 일입니다. 음 그 1953년 7월 27일 날 인제 6.25 사변이 인제 공식적으로는 정전이 된 거예요. 싸우다가 인제 '그만 잠깐 쉬자.' 이렇게 인제 된 거죠. 예. 전쟁을 끝낸 게 아니고 쉬자죠. 끝냈으면은 서로 인제 뭐 강화 조약을 맺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이렇게 정전이 된 상태에서 그럼 미국이 한국을 두고 갈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지리한 전쟁에서 3 년을 싸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제 미국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자꾸 나가서 죽게 되니까 그걸 뭐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인제 발을 빼려고 굉장한 그 이제 모색을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이렇게 체결되고 가 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은 상당히 그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뭔가 그 '안전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제 나온 것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근데 인제 미국이 인제 쉽사리 이렇게 딱 내키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제 도저히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특단의 그 조치를 취했죠. 그게 바로 반공포 석방입니다. 반공포로 석방을 이건 아주 세계사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서 인제 들은 얘기 본 얘기인데 처칠이 그때 당시에 면도를 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 갖고서 "면도 칼에 그 턱을 베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초강수를 쓰다 보니까 인제 미국도 결국은 이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인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조인이 된 게 또 공교롭지만 1953년 10월 1 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 일은 1950년 10월 1일 날 인제 이 38선을 돌파해서 올라갔죠, 국군하고 유엔군이. 그래서 인제 "그날이 국군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 대표가 인제 조약에 인제 서명을 인제 한 겁니다. 물론 그 대표는 인제 본국에 다 훈련을 받죠. 미국은 미국대로 훈련을 받겠지만은 한국도 한국대로 훈련을 받아 갖고서 대통령의 뜻이 저기에 전달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관료가 뭐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관료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관료가 팔아먹습니까? 그건 안 되지. 다 훈령을 받아 갖고 한 거고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조약에 사인을 하는 거지. 어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식으로 막 장관이 자기 맘대로 하면 그게 반란이 되는 거죠. 예. 자 미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는 상호 원조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사변 같은 것이 재발이 된다라면 미국이 또 와서 방어를 해 준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영토에서 미국이 군대를 주둔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 이건 이제 한국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Mi-8군 그 부대였던 거죠. 사실은 인제 이제 미군들이 지금은 다 평택기지로 지금 옮겨가 있지만 대부분. 예. 그건 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제 미군 군대 주둔을 갖다 이제 허용을 해 허가를 해준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인제 조약이 이렇게 조인이 되고 체결이 되고 나면은 인제 비준을 인제 받아야 되겠죠. 뭐 왕정 국가 같으면은 그게 필요 없겠지만은 왕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소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받고 미국은 미국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게 발효가 되는데 그게 바로 1954년 11월 18일 오늘이다라는 얘기죠. 서로 인제 그 비준된 문서를 갖다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제 그 조약의 발효를 뜻하는 거죠. 자, 인제 조약이 발효가 됐으니까 양국은 미국과 한국은 그 조약 내용에 따른 상호 방위 의무를 갖다 공식적으로 인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53년 4년 11월 18 일부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조약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1 조에 보면은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서 무력 사용 자제를 약속한다. 이건 뭐 어느 나라 안보 조항이든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무력을 맘대로 쓰자."라고 이렇게 써 놓는 그 조약은 없죠. 무력을 자제를 한다라고 당연히 써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 상호 협의해서 원조를 한다. 그게 2 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도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때 미국 본토가 뭐 어떤 형태든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음 만일에 미국이 "야, 이건 정말 전쟁이니까 우리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한국군을 파견해 달라." 그러면은 그때 당연히 파견을 할 의무가 인제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반도 또는 미국 권역 내의 공격이 양국 모두의 위협이라는 선언을 한 거죠. 한반도가 공격을 받아도 미국도 위협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이 이 공격을 받아도 한국도 역시 위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외부 공격 시 상호 협의 및 원조와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주한미군 주둔권을 이제 허가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둔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뭐 빌려주든 아니면 팔든 음 거기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군대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조약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한국의 그 국가 안보가 여기서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냉전 고도의 전략적인 거점이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제 냉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콜드와 뭐 실제로 총을 쏘진 않지만은 뭐 전쟁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인제 콜드와 냉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결국은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동맹, 혈맹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미 동맹의 인제 토대가 됐다. 밑바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이후의 그 변화를 한번 볼까요? 주한미군 주둔 체제와 그다음에 한미 군사 협력이 차곡 이제 확대가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파라고 해서 주둔군의 그 지휘 협정에 관한 이제 어떤 그 약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또 인제 또 새롭게 봐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서로 또 뭐 무기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가 나왔을 때 인제 "아, 이런 무기가 나왔다."라고 선보인다든가 이런 군사 협력도 계속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그 전투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 작전을 펼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그런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보, 적의 움직임, 동태를 갖다 파악하고 있는 그 정보를 갖다 서로 알려주는 그런 군사 협력이 인제 확대가 돼 왔죠, 그 이후에.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인제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상호 방위 적용이 인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그렇게 개정을 한 걸로 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논의가 된 건지 네, 거기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인 그런 협력 관계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걸 뛰어넘어 갖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외교 분야까지 이렇게 아주 무한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때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이후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이에 어떤 이 지금 현대죠.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제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인제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받죠.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교 분야에도 그렇고.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물론 인제 이건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차이점에 의한 갈등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해 갖고서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로다가 우리가 이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좀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일종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부터 발효까지 어떤 이게 내용으로 쭉 흘러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조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대한민국은 혜택을 본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사회 시간에 보면 가트라는 걸 배웠습니다. GATT인가 그렇죠, 줄여서.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GATT가 가트. 이게 관세 협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공산품이나 뭐 농산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 수입할 때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유예해 주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미국 내에서 판매가 안 되죠.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 자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 관세를 유예해 가면서 미국에서 계속 사준 거예요, 우리나라 어 물품을. 그런데 인제 요즘에 와 갖고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또 벌이고 있죠. 예. 뭐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미치광이 같다느니 뭐 장사꾼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좀 위대하게 만들자. 그럼 그걸 반대급부로 해석하면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만큼 미국도 국내 사정이나 이 대외적인 모든 일이 녹록지가 않고 힘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실수였다고 봅니다. 미국의 실수로 중국을 너무 키워 놓은 거예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하여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이 자료의 주소를 갖다가 영상 말미에다가 영상 말미가 아니죠. 영상 밑에 보면 인제 썸네일 좀 쓰고서 그 밑에 보면 더보기 나오죠. 거기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더보기를 누르시면 인제 그 내용이 쭉 거기에 인제 쓰여진 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은 거를 예 클릭하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혼쭐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쫓겨났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인제 군복 비슷한 그런 국방색 옷을 티셔츠 같은 걸 입고 갖고서 이제 한 방 먹었는데 젤렌스키가. 사실 그거는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니까 뭐 '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국제 관련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전에 양해를 다 구했다면 모르지만은 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석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양복을 안 입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하여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토대 위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나라를 끌고 왔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미국하고 티격태격 많이 싸웠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과 엄청 이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그래도 이마만큼 커다란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아 놓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아무리 아니라고 뭐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뭐 이 땅의 거름이라도 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여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신뢰가 가는 그런 정책 결정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개인과 개인의 신뢰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와 국가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렇게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또 힘센 자가 옆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랑 힘센 자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니까 "아 나는 이제까지 너랑 친했지만 네가 뭐 그동안에 나 서운하게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난 이제 저쪽으로 붙을게." 하고 이렇게 탁 가서 인제 붙죠. 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배신을 했으니까 믿고 믿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인제 새로 나타난
강자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는 바로 나한테 그 꼬리를 내리고 인제 나한테 와 갖고서 인제 아부를 하네. 이놈은 하청꾼이구나. 저는 못 믿을 놈. 언젠가는 또 다른 센 자가 나타나면 또 변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예 그러니까 그 참 외국에 나가서도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오는 거죠 뭐. 자 하여튼 제가 그다음에 링크를 걸어 드릴 그 인제 영상이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뭐 인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이런 한미 동맹을 맺고 그럴 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당한 것보다 더한 수모를 겪고서도 결국은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다. 그러한 그 인제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용민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와 국민을 챙겼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그 100 불도 안 되던 나라가 지금 35,000 불까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 정말 이건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본 그 채널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지금 구독을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은 정말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